3인칭 행동 시점 삼행시. 드디어 제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저 잘린 줄 아셨죠? 우리 문 감독님이 저보고 사회 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사회를 볼 겁니다. 이번 편은요 아주 재밌습니다. 삼행시가 알려주는 써먹을 수 있는 법칙. 자, 여러 가지 뭐 효과들도 많고 법칙들도 많아요. 근데 황영애의 혼구와 문피의 박학다식함과 저의 가벼움으로 법칙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거고, 이게 어떤 유래인지 또 어떻게 써먹으면 될지 이런 걸 한번 재밌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황영, 네. 오늘도 공부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네. 네. 이게 토요일 날 촬영하고 오늘이 화요일인 토요일 날 9시 하니까 좋았어요? 그렇게? 그림이 사무쳐서. 참, 내가 봤는데 나 언급 거의 안 하더만. 황 박사님이 하니까 좋았어요? 아예 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란 게 뭔지 단장의 아픔을 느꼈어요. 저희 뭐 앞에 저희 근황 얘기나 이런 것도 좋은데 바로 하면서 중간중간에 효과, 법칙 하나씩 하면서 사회가 이게 야, 이게 되게 부담되네요. 네. 자, 삼행시가 알려주는 써먹을 수 있는 법칙. 첫 번째, 에펠탑 효과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문피 혹시 에펠탑 효과? 자주 보면 정든다. 예, 아주 쉬운 정의. 그러면은 좀 약간 심리의 학도로서 미어 익스포저 효과. 미어 익스포저. 단순 노출 효과라고요. 광고 자극도 뭐 이런 마케팅 자극도 보여지는 횟수가 많으면, 자주 노출되면 기본적인 호감도가 생성된다. 그래서 광고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이론으로도 쓰이고 많이 쓰입니다. 특히 관여 수준이 낮은 제품군에 있어서는 자주 보이는 것이 기본적인 친숙도, 호감도를 담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 효과로 많이 쓰여요. 이렇게 재미없는 게 아니라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소개팅 하고 나서 써먹으면 좋은 에펠탑 효과. 자, PPT를 준비했습니다. 자, 에펠탑. 아까 지금 자주 보면 정든다 얘기해 주셨고, 미어 익스포저 이펙트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런 이론에 기반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에펠탑이 처음에 막 공사가 됐을 때요, 아티스트들이 너무 흉물스럽다, 야 이거 뭐 이상한 거를 하느냐, 반대 운동도 있었대요. 그럼요. 이걸 하면 안 된다. 황영, 그거 반대 운동 이런 거 어떤 게 있었나요? 운동이 뭐 있고 이게 아니라, 당신은 에펠탑이 뭘 상징하는지를 알아? 이게 쭉 들어가네. 훅 들어가네. 뭐 상징이? 나 이게- 진짜 몰랐어. 에펠탑이 만들어진 게 파리 만국박람회 때문에 만든 거예요. 이게 20세기를 알리는, 우리가 새로운 그 밀레니엄 21세기를 축하했잖아요. 20세기 초반에 새로운 문명으로의 변화를 상징하는 가장 큰 사건이 파리 만국박람회였고, 그때 파리 만국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맞춰서 지은 거고, 에펠탑이 흉물스럽다 얘기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쇳덩이를 갖고 한다였어요. 근데 그때 파리 만국박람회에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이제 인류 문명은 철로 간다는 거예요. 철. 그래서 파리 만국박람회에 출품된 모든 작품들이 대부분 철강 제품, 그래서 크루프사의 인류 최대 크기의 대포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그리고 유리, 이게 나왔던 거라. 그래서 에펠탑이 쇠로 지은 거는 20세기 인류 문명이 철 문명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그때 크루프사가 냈던 거대 대포가 있는데, 여러분이 크루프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잘 들어요, 여기 관찰력 있는 사람들은. 큰 빌딩에 가면 엘리베이터에 보면 뭐 어떤 엘리베이터 보여요? 외국 엘리베이터 브랜드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오티스 있고, 또 티센크룹이라고 있어. 티센크루프. 그 티센사나 크루프사가 독일 철강 산업을 상징하는 두 회사가 합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20세기 인류 문명을 상징했던 거라고. 이거 가슴 아픈 얘기를 하나 하면, 그 크루프사가 무기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 조선 땅에서 동학 운동이 일어났을 때,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동학군을 진압하는 왜군들, 일본군의 무장 기관총이 크루프사의 기관총이었다고. 이건 진짜 황영 아니면 와 진짜 그래서 리스펙트하는.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티센크루프 볼 때마다 진짜 동학혁명 떠오르고 막 그래요. 우금치 떠오르고. 에펠탑의 상징이 어떤 쉐입 이런 건 아니고 철. 예, 그거로 시작한 문명. 거예요. 예. 좋은 말씀. 졸라 길게. 제가 왜 웃고 있냐면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이제 법칙을 하자라는 간략한 회의만 하고 또 역시나 우리가 무대본으로 하는데 난 아예 통지도 안 해줬어 치사한 새끼들이. 근데 아까 방금 전에 흥 소장이 에펠탑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누를 작정을 하고 나는 왔는데 써먹근 쪽으로 이제 계속 생각하는 거지. 아무튼 요거는 편집. 왜?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요거는 말아서 감독님이 다시 황영의 이 유식함 정말 인정합니다. 근데 써먹지를 못해요 황영이. 그럼 뭐 광고 돈 많이 쓰면 장땡이야? 광고도 비 많이 쓰면 다 팔리던가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소개팅을 하신 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헤어질 때 애프터 신청할 때 요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준비해 왔어요. 요거 화면 보이시죠? 네. 소개팅하고 마음에 들어. 그러면요 에펠탑 사진을 카톡으로 한번 딱 보내보세요. 먹미? 왜 에펠탑 사진? 나도 파리 가봤는데? 뭐 이럴 수 있어요. 그 뒤에 누구누구 씨 심리학에서 말하는 단순 노출 효과 에펠탑 효과를 아십니까? 바로 차단각이다 내가 보기엔. 아니 근데 심리학 뭐 요런 말을 하면서 한번 다음에 어디서 볼까요? 혹은 뭐 에펠탑 카페에서 보자든지 뭐 잘 먹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꼭 광고 마케팅에서만 단순 노출 효과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보면 친구들은 다 이쁘시죠? 저도 황영 처음 해봤을 때는 뭐 이분과 내가 옆에 있으면 내 외모가 빛나겠다. 근데 지금은 완전 빠졌어요. 11년을 보니까 잘생겨 보이고 목소리 워낙 좋으시고 자주 만났을 때 심리적인 어떤 본딩도 되는 것도 있는데요. 이럴 때 제일 힘들어요. 이게 띄우는 건지 매기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회자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네. 지금 에펠탑 효과에 대해서 황영의 아주 박학한, 저도 몰랐습니다. 네. 이런 거 지식들을 전달해 드렸고, 에펠탑 효과 나중에 쓰실 때요, 광고비를 막 이렇게 좀 잘 쓰시려고 하는 광고주한테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이런 것도 되고, 사람끼리 한 번 더 봅시다. 자주 보자. 이거 자주 써먹자. 봅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황영이 단순 노출 효과를 노리고 하고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황영이 뭘 하고 계신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야. 새 책을 쓰세요. 그 단순 노출 효과에 제가 옛날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예를 들었던 게 자주 보이기만 해도 기본적으로 친숙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호감도가 올라간다 이거거든요. 예전에 일요일 밤은 즐거운가? 오락 프로가 있었어요. 주말에 하는. 거기에 뭘 했냐면 고 이주일 선생님이 출연하셨어요. 못생겼다는 이런 느낌으로 많이 사실 어필하셨던 분인데 그때 뭐 했냐면 팔도 이주일 닮은 꼴 찾기예요. 야, 이 좁은 땅덩어리에 팔도 이주일 닮은 사람이 그렇게 많네. 심사위원장이 이주일 선생님이에요. 다 야, 어떻게 저렇게 닮았을까? 쉽게 닮았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연예인 닮은 사람 나오면 아주 닮았지만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주일 선생님이 심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소개가 딱 나오는데 너무 잘생긴 거라 내가 어릴 때 보는데. 아, 그 사람들에 비교해서? 그 사람들을 쭉 봤는데 그 오리지널이신 이주일 선생님도 못생긴 분으로 유명한데 나왔는데 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라. 그 중에 그래도 낯이 익으니까? 그게 제가 나중에 단순 노출을 공부할 때 딱 떠올랐던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이주일 선생님한테 80년대 초반부터 해서 거의 20년 가까이를 익숙해져 있었으니까 나도 모르게 호감도가 높아져 있었던 거죠. 저도 황영 사회자 역할이지만 마케팅 얘기로 하면 그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OCN 이걸 엄청 그냥 막 세뇌시키듯이 했어요. 근데 사실 넘버원 채널이 아닐 수도 있는데 각인시키려고 한 거죠. 근데 또 안 좋은 건 또 있어. 살균 세탁하셨나요? 땡땡땡. 이거를 막 5초씩 해서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그 단순 노출 효과, 에펠탑 효과가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컨셉을 좀 정확히 잡고 공감이 되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삼행시가 알려주는 써먹을 수 있는 법칙.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에펠탑 효과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법칙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게 유튜브 하더니 좋다, 좋아. 넘어가 볼까요? 네. 3인칭 행동 시점, 삼행시. 삼행시가 알려주는 써먹을 수 있는 법칙. 두 번째, 링겔만 효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영 워낙 박식하셔서 링겔만 효과 한마디 뭡니까? 왜? 군대 가서 이렇게 왜 목봉 들잖아요, 목봉. 네네네. 목봉 들면 여러 사람이 뭘 한꺼번에 하면
자기가 참여하는 몫이 작으면 작다고 지각할수록 자기가 인풋 에너지를 다 안 쓰는 거예요. 만약 둘이 하면 100%씩 힘을 써서 하는데 10명이서 하면 한 50% 힘쓰고 살짝 링겔만 효과를 가장 잘 나타내는 서양 비즈니스 격언이 진짜로 Everybody's business is a nobody's business. 뭐라고 다시? Everybody's business is a nobody's business. 이거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하면 그 누구의 일도 아닌 거예요. 그게 주로 이 링겔만 효과? 이거를 좀 잘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기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사진도 그 무료 이미지를 가져왔고 그 황영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링겔만이라는 프랑스 농공학 교수가 줄다리기로 실험을 실제로 했어요. 했더니 수치가 나와 있어요. 한 명이 하면 100%, 세 명이 했더니 85% 줄고 10명이 했더니 64%로 줄었다. 한 사람이 힘을 쓰는 게 그렇죠. 혼자 하면 100%다 쓰는데 둘이 셋이 했더니 85% 정도만 쓰더라. 그래서 링겔만 아저씨 보통 이런 효과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활용을 하죠. 문피는 이런 거 많이 겪진 않으셨나요? 아니 뭐 겪었다기보다 예전에 어릴 때 봤던 만화 중에 이제 오성과 한음에서 훈장이 꿀 좀 갖고 오라고 했더니 아무도 꿀을 안 갖고 온 거죠. 나 아니어도 다른 애들이 갖고 올 거니까 뭐 그 정도 생각나네요. 그래서 공저가 좀 안 좋대요. 책 같은 것도 3-4명 혹은 막 이러면 이게 저희가 없는 거야 좀. 그래서 네가 나랑 공전 안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건 아니고 제가 일방적으로 시킬까봐 황영이. 이게 점잖은 글을 못 쓰니까 유튜브로 저는 돌았죠 완전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저 변성수 대표한테 사죄 말씀 올립니다. 한 6년 전에 냈던 공저책이 있는데 뷰마케팅이라는 책이에요. 딱 그 책 있는데. 그 책 참 좋아요. 근데 이게 변성수 대표와 저와 공전인데요. 5대5로 쓴 게 아니라 제가 5, 이 변 대표가 95를 썼어요. 이 자리 빌어서 그 변 대표가 학식도 깊고 훨씬 훌륭한 사람인데 개인적 인연이 고등학교 1년 후배라는 것 때문에 이 코가 끼어서 아이고 이 자리 빌어서 그 미안한 표시합니다. 다음에 변 대표 같이 쓸 때는 진짜 내가 5대5로 맞춰서 잘 쓸게요. 미안해요. 네. 네, 끊어버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요즘 우리 황영이 방송을 통해서 사적인 많이 쓰는데 근데 이 책은 진짜 좋아요.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 굉장히 괜찮은 책입니다. 그 이 책의 서평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렇게 좋은 책이 이렇게 안 팔린다니 안타깝다였습니다. 혹시 이 책이 그 국회의원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했던 그 네, 페이지 그거를 개정판 네. 내용도 많이 바뀌었죠? 네. 단순 노출 효과를 발생시킬 정도로 노출이 안 돼서 아예 껍데기를 바꿨습니다. 제가 지금 링겔만 효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에펠탑 효과는 소개팅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냥 넛지를 드린 거고 링겔만 효과는 여러분 조모임 이거 대학생분 저희는 사실 30대 40대 초반까지가 저희 많이 시청해 주시는데 젊은 분도 보실 것 같아요. 보시더라고요. 대학생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조과제. 조가제. 아 팀플. 제가 최근에도 여기 서울예대 가서 강의 버스킹을 하고 왔는데 2년 동안 제가 시간 강사를 했어요. 조가제 얘기하면 친구들 얼굴이 막 그래요. 왜냐? 무임승차하는 이 링겔만 이 링겔이들이 있으니까 빠져나갈 이유는 늘 드라마틱할 정도로 많죠. 장난 아니에요. 그거 막 SNL 콘텐츠 보면요. 조모임 할 때 누구 오라고 하면 이모님 돌아가셨다고. 너 지난주에 이모님 돌아가셨다고. 뭐 이런 거 많아요. 조모임 진짜 암 걸리죠. 근데 제가 링겔만 효과 어떻게 쓰면 좋겠냐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냐면 조장이에요 본인이 한 4명인데 얘는 진짜 막 짜증나. 근데 얘를 교수님한테 얘 그냥 빼겠습니다 하면 교수님이 얘를 또 뭐라고 해요. 그럴 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메일을 교수님한테 교수님 무슨 조의 조장 누구입니다. 저희 조의 누구누구가 저희 조의 링겔만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이 친구가 아무것도 안 해서 전 이름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이 검토하고 주십시오. 얘는 F 받게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엉뚱하게. 사실 우리 삼행시에도 링겔만 효과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저희가 안에 가진 게 많으니까. 항상 아이디어 링겔만 황영.
최초의 아이디어는 황영이 내는데 준비는 흥 소장이 다 합니다. 그렇지도 우리 않아요. 황영은 녹화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죠. 근데 이게 팀플 얘기를 하면 네네, 해주세요. 이제 링걸만 효과 갖고 이렇게 유식하게 어필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좀 생각을 좀 이렇게 좀 넓게 넉넉하게 가져보면 이 팀플레이 팀플은 인류 역사상 팀플레이 때 모든 팀원이 참여하는 경우는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그냥 팀플하면 반드시 그게 본성이야. 네, 팀플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최적의 조건은 착하고 부지런하고 일 잘하는 쫄따구 하나와 그 사람들의 물적인 어떤 기반, 술값을 내주고 밥값을 내주면서 간섭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는 시니어 하나. 요 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래도 좀 미안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체면치를 위해서 일정 정도 자기 몫은 하거든요. 그게 일본 말에 그 우리 1인분 있잖아요. 1인 밥상 차려주잖아요. 그거를 일본 애들은 1인 전, 한 사람 앞이라고 하잖아요. 이찌는마에 이렇게 이찌는마에. 제가 이런 모릅니다만 한 사람 몫의 식사란 뜻도 있지만 한 사람 몫의 일, 역할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체면치를 해주고 그 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링겔만 뭐 효과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싸가지 없는 것들은 사실은 저도 뭐 링겔만 효과고 뭐고 간에 좀 미리 좀 이렇게 무임승차했다가는 피곤하구나라는 걸 좀 어릴 때 좀 알아야 나중에 사회 나와서도 나처럼 되지 않고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회자로서 좀 반성을 하게 되죠 이거? 사회자로서 말을 좀 끊겠습니다. 아, 네. 많이 하시면. 근데 아까 일본어 못 하신다고 했는데 일본어 잘 하시잖아요. 일본어 그 과도 들어가시고 그 얘기는 그거 안 하고 계시나요? 그 커트 그건 계속 지금 휴학 중에 있습니다. 네. 저 그거 입학했다고 일본어과 방송을 하실 때 좋아요 400, 500개 받으셨고 완전히 다 존경한다고. 박사과정을 난 안 하고 일본어로 배우겠다. 나중에 60이 되면 일본 원어의 어떤 경영 철학 이런 걸 보겠다고 그래서 아니지. 숭배받았어. 20세기 소년 만화를 오리지널 버전으로 언어로 보시고 싶다고 했었죠. 이거는 르치 말지는 우리 문 감독님의 결정이고 그 링겔만 효과 아까 무임승차하는 놈들 나쁜 놈들 이렇게 끝낼 게 아니라 링겔만 효과 아닙니까? 링겔만. 계속 링겔만 그래요. 제가 어제 오늘 링거 맞고 와서 링거 투혼 당신 발음에는 링거가 아니라 링게로가 어울리긴 하는데 링게르 효과. 예. 제가 영어 발음 컴플렉스가 있어요. 사실 오늘 녹화 전에 흥 소장이 지금 컨디션이 저하되고 몸살 기운이 있어서 오늘 녹화를 앞두고서 링거를 좀 맞고 와서 발음이 원래도 좀 안 좋지만 나름 그 애티튜드. 제가 목이 완전 잠겨버리면 오늘 사회 볼지 몰랐지만 그럼 박수 한번 박수 한번 박수 주세요. 한번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영어 발음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조그만 회사의 대표님, 스타트업 혹은 어떤 팀장님, 본부장님이 돼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실 때 그 TLX 강영준 대표랑 제가 TLX 브랜드 고민할 때 요 세 가지를 TLX에 적용해 보자는 얘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는 자율성. 내가 이걸 하는데 내가 팀원이야. 근데 이 팀에서 이 회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뭔가 좀 내가 할 수 있는 그 룸이 있는 거야. 두 번째는 내가 유능해질 것 같은 기대감. 내가 여기서 한 1년 열심히 하다 보면 나의 컴피턴스가 좋아질 것 같아. 세 번째는 외롭지 않아야 되거든요. 센스 오브 빌롱잉. 소속감. 그쵸. 여기서 저는 좀 더 확장하자면 너 혼자 밤새. 그건 네가 오토노미니까 네가 다 해야지. 황영이 옛날에 그런 거 좀 가끔 있었어요. 또 컨설팅 먹이네. 회사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 외로워요. 그 외로움이 정말 퇴사 이유가 되기도 해요. 대표님은 너무 존경하지만 밤새는 그 시간이 나 혼자 나의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외롭거든. 이거는 컨설팅 에이전시 이런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You are not alone. 넌 혼자가 아니야. 거기까지 했어? 줘봐봐. 혼낼 거 혼내고 마무리를 해주는 거야. 그게 사실은 좋은 대표, 좋은 리더, 보스가 아니야. 내적 동기를 향상시키려면 자율성을 보장하라는 얘기야. 자율성이 있다고 내가 느껴지게. 자율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 답니다. 두 가지 다다? 내가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그럼 컴피턴스는 뭐예요?
너는 할 수 있어라고 격려해 주라는 내가 거죠. 이걸 하다 보면 유능해질 것 같아. 이걸 하다 보면 그 과정을 딱 네네 하다 보면 위해서 내가 좀 더 능력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라. 네네네. 그리고 너 혼자 밤새지만 너 혼자가 아니야. 난 널 늘 생각하고 있어. 아니 뭐 이런 거요? 중간에 전화라도 여기까지만 하고. 해서 나 줘. 나머진 내가 할게. 혹은 너 이거가 부족해. 이렇게 좀 다음엔 해라. 그 얘기를 저한테 10년 전에 너는 밤새도 안 됐잖아. 잠깐. 밤 새긴 샜어요. 여러분 제가 자리 배치를 오늘 잘못 시킨 것 같아요. 이렇게 둘이 앉혀놨더니 오늘 근데 과거의 제 회한을 컴플렉스를 또 황영이 살짝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몸살 기운 핑계로 링거 맞고 와서 좀 예민하게 지금 약간 각이 좀 서 있습니다. 자 디스는 그만. 네, 지금 링겔만 효과에 대해서 그냥 얘기해봤고 저는 조모임 같은 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걸 한번 교수님 혹은 대표님 그럴 수도 있어요. 10명 있는 회사인데 팀장이야. 근데 막내 어떤 누군가가 너무 얄미워. 그럼 대표랑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요거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제가 요거 이제 띄워드릴 거예요 따로. 초등학생에게 써먹으면 좋은 땡땡땡땡 효과 궁금하시죠? 제가 이거 혼자 막 생각했습니다. 그냥 효과 법칙하면요 어려워요. 다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고 초등학교 자녀가 있으신 분들 이거 꼭 보십시오. 끝까지 보십시오. 영상 끝까지 보셔야 영상 지속 시간이 늘어나고 저희 삼행시가 더 흥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우리 삼행시 좋아하시는 분들 끝까지 봐주세요. 네. 자, 초등학생한테 써먹으면 좋은 효과. 이걸 왜 제가 이렇게 썸네일처럼 했을까요? 그 요즘 초등학생이 그런 얘기 한대요. 나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야. 4학년 올라가면서. 뭐, 자기 이제 고학년이다 이거야. 사춘기 오고 하니까.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 영상을 꼭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페이스북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어떤 꼬마애가 의자에 계속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덩치가 작으니까 의자 높이 대비 계속 실패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올라가지. 끝까지 합니다. 그 뒤에 있던 코치인지 선생님인지 아빠가 자기 충족 쪽이야. 뒤에 말씀드릴 정답은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요걸 해준 거야. 요 영상 하나가 더 있는데 거울을 보면서 아빠가 이렇게 애를 딱 같이 거울 보면서 이런 거야. 너한테 바보로 가는 것들이 바보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넌 더 멋있을 수 있어. 네가 노력하면 넌 아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이걸 막 하루에 딱 정해놓고 한대요. 한국 아빠들은, 한국 엄마들은 솔직히 막 잡죠. 95점 받아왔는데 좀 더해. 100점 맞아야지. 토목고 못 가. 막 이런 스카이캐슬스러운 피라미드 위로 가라고. 근데 피그말리온 효과의 제가 유래를 찾아봤더니요. 요거 이제 저 혼자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황영. 피그말리온 효과 원래 아시는 거였잖아요. 아니 무슨 신화에 뭐 이런 거까지 밖에 몰라. 신화는 제가 할게. 제가 공부해 왔으니까. 저게 피그말리온이 조각가 이름이에요. 맞아요. 제가 요거 초등학생 그 자녀 두신 분들한테 제가 활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이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거 좀 간지러워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있었대. 근데 아름다운 여인을 조각하고 갈라테리아라고 이름을 지어줬대. 근데 자기가 조각한 거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맨날 만지고 닦아주고 눈을 맞추고 막 얘기를 한 거야. 미친 사람 같지? 근데 너무너무 사랑한 거야. 자기가 조각한 그거를. 그거에 감동해서 아프로디테 여신이 그 여인의 생명을 불어넣어줬대. 그래서 핵심은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네가 정말 유튜버가 되고 싶다면 혹은 작가가 되고 싶다면 혹은 여행가가 되고 싶다면 그걸 매일매일 생각하고 매일매일 조금씩 노력을 하면 피그말리온처럼 그게 이루어질 거야. 이런 간지러운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엉뚱하게 한번 생각을 했고 요거까지가 제가 준비를 많이 한 거고요. 이 뒤부터는 같이 이제 막 얘기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 피그말리온 효과는 저한테 매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 문종현이야. 맞네요. 안 그래도 자기 충족적 예언. 네네네. 황영이 요즘에 그게 좀 필요하신 것 같아. 황영 또 갱년기 때문에. 업에서 지금 약간 다시 황영 갱년기 맞아요? 지났어요? 아니면은? 아직 아니지 이 사람아. 나이대로는 딱인데? 아니 뭐 갱년기 얼굴 빨개지고 아니면? 철 안 드는 사람한테 갱년기는 없는 거예요. 아, 네. 철쭉. 아이디가 철쭉이셨어요. 옛날에 그 자동차 게임 할 때 아이디가 철쭉이었어요. 철들면 죽는다. 철 들면 죽자. 철 들면 죽자. 아직
영원 오래 사시겠네. 오래 살 것 같아요. 저는 문피한테 나 문종현이야 이 자기 충족적 이거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황영이 가끔 그 지식과 막 이거를 빡빡 쏟아낼 때 아직 우리 황영 살아 있어. 내가 반했던 왜 과거형이지? 피그말리온 효과는 네. 두 방향으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기대를 걸고 이렇게 될 거라고 스스로 하고 그럼으로써 거기에 걸맞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거 자기한테 하는 거. 그래서 그거는 셀프 프로페시 티오리 자기 충족적 예언 이론하고 맞는 거고요. 또 하나의 방향은 뭐냐면 피그말리온 효과가 그 긍정적인 걸 가져오는 또 하나의 방향은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부모가 됐던 동료가 됐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라 자기도 그 기대에 맞춰 긍정적으로 커가고 발전하는 것도 피그말리온 효과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장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예요.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는 두 가지로 발현된다니까요.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놓고 하면서 하는 그러면 자기 충족적 예언 방향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 받은 그 당사자가 그 다른 사람이 주는 기대에 맞춰서 그 기대를 충족시키려 하면서 성장하고 좋게 되는 그것도 피그말리온 효과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초등학생 자녀들한테 넌 이런 점이 좋고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해주고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고 반대로 심리학에서 레이블링이라고 있어요. 레이블링. 그거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레이블링이 딱지 짓는 거예요. 그게 스티그마 효과라고 그래요. 스티그마가 낙인이야, 낙인. 레이블링이 이 사람 딱지 붙이는 거잖아요. 이 새끼는 원래 이렇게 게으른 새끼야. 네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이 새끼야. 라고 하고 특히 과거에 있었던 구체적인 실패 사를 하나를 놓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갈구면 영어 발음 안 좋다고 나를 지금 11년째 갈구고 있어. 근데 이게 단순하게 벌어진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11년째 안 좋은 거야, 너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런 사람 피해야 돼. 과거의 어떤 단편을 가지고 단편을 하면 11년이라니까? 아무튼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를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피해라. 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카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반대는 스티그마 효과고 오케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주는 기대 사실 우린 누구 다 그 주변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고 싶거든요. 또 그게 지나치면 정말 지나치면 노이로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피그말리온은 조각가림이라는 건 사실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Anyway, 자기한테 발현되면 자기 충족적 예언이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영향받으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좋다라고 회복 얘기를 탄력성 하죠. 그리고 저는 문피랑 저번에 그 1000명 돌파했을 때 우리 삼행시 1000명 돌파했을 때 간단하게 한잔 했는데 문피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감동했냐면 나는 좋은 점을 찾아내. 그리고 즐겨. 난 잘 먹고 잘 싸고 이게 내 인생의 제일 제가 전에 한번 페북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하루도 힘들지 않았던 날은 없다. 하루도 웃지 않았던 날들도 없다. 나는 웃는 날만 기억한다. 뭐 이런 페북에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가끔 멋있어. 멋있어. 내가 볼 때는 체화됐어. 황영은 지식계 대비해서 실천이 좀 부족하신 게. 게으르잖아. 게으른 천재 윤대요. 윤대요. 다음 넘어갈까요? 네네. 자, 이번에는 어떤 걸 가져왔냐면요. 언더독 효과. 언더독 많이 들어보셨나요? 언더독의 유래도 알고 계세요? 언더독이 어떤 거에서 온 거죠? 혹시 문피가. 투견. 투견. 네. 투견 그러면 어떤 밑에 깔려있는 게. 그렇죠. 밑에 깔려 있는 게. 그러면은 언더독 사람들이 잘하는 애가 아니라 밑에 깔린 개를 응원하는 심리. 그렇죠. 건가요? 그 언더독 효과가 완전 발현됐던 게 우리 삼행시 스피노프. 아. 밤비와 흥아리 대결에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청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 언더독이라고 상대적으로 느꼈던 흥소장을 응원을 했고 사실 응원 때문이 아니라 아니었어. 사실은 냉정히 콘텐츠 말하면 자체가 좋았어. 아니야. 좀 더. 사실은 테러블하다. 제가 뭐 시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도 황영의 팬이기 때문에 삼행시 컨텐츠 보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황영 팬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문피 팬이 좀 있고 아닐걸? 저는 좀 젊으신 분들 제 책을 보신 분은 저를 조금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어. 근데 컨텐츠나 내공으로 보면 단비가 더 앞서 나갔어요. 전반적으로 한 편이 터진 게
자소서 쓰지 말고 스토리텔링북 만들어라. 요게 제가 홍보를 막 여기저기 막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역주행이 일어났죠. 그런 거. 겸손한 척하지 마. 야. 그래서 제가 언더독이죠. 제가 밑에 깔린 개고 위에 있는 윗개. 나는 밑개. 잔인했죠 그때. 아, 근데 이 언더독 개념은 마케팅에도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나이키, 아디다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언더아머. 언더아머의 컨셉이 언더독이에요. 의심하는 자들을 침묵시켜라. 그리고 스테판 커니 모델을 썼고 전반적으로 언더독의 컨셉 자체는 언더아머의 메인 컨셉은 그 언더독들에 대한 지지와 응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 마케팅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 제 책 여기 마케터의 생각법에도 전형적인 언더독이지. 이건 언더도 아니야, 그냥 독이야, 독. 근데 1등보다 사랑받는 2등이 되는 것. 이런 것도 언더독 효과, 언더독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세일즈나 뭐 마켓 점유, 시장 점유라 이런 데선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정 그 이상의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아서, 그죠? 1등의 시간은 못 가져가더라도 이런 것도 언더독 전략, 효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스타트업들이 사실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애매하게 이 시장을 다 가지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노력하고 꾸준히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좀 지지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가 사람을 도우면 사람의 브랜드를 돕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 일반인들이, 소비자들이,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언더독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대상을 좀 더 심정적으로 응원하는 경향이 있다. 맞습니다. 그게 언더독 효과다 이거잖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나 이 제품도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그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응원받을 만한 게 있다. 이렇게 소구해서 이걸 사랑이나 이런 걸 받는 걸 그러면 언더독 효과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 저는 그걸 언더독 뭐 전략 혹은 언더독 전략? 컨셉이라고 할 수 있을 오케이, 것 같아요. 오케이. 전제는 언더독은 밑에만 깔려 있으면 안 돼. 졸라리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고. 이 언더독 효과가 가장 좀 극명하게 발현됐던 게 옛날 슈스케 때 허각하고 존박하고의 대결이었던 것 같아요. 존박은 이제 재미교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미국 산다 그러면 좀 잘 산다고 느끼는 거고, 허각 같은 경우는 배관공이고 뭐 노래방에서 맨날 노래 연습하고 이런 스토리를 봤던 사람들이 결국은 허각을 우승시켰죠. 스포츠에서도 이제 약팀을 많이 응원하는 거. 맞죠. 몇 년 전인가? 한 3, 4년 전. 그걸 몇 년 전이라고 하면 안 되지. 네. 기억이 틀릴 수 있는데 스페인과 파라과이가 붙었을 거예요. 맞나? 제가 이제 헷갈립니다. 오래전 월드컵인데 스페인이 거기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던 나라예요. 그리고 축구 실력 자체도 아마 파라과이 같아요. 파라과이가 좀 떨어지거든요. 제가 다른 나라 경기를 할 때 그렇게 몰두해서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응원했어요. 근데 약간 술도 취했었지만, 그리고 식민지 그 종주국을 피지배국이었던 데가 한번 통쾌하게 축구라도 좀 이겨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했는데 스페인이 이겼던가 그래요. 이런 언더독들이 파란을 일으키는 건 어떻게 되냐면, 약팀이 강팀을 잡는 건 길게 일어나는 리그전에서는 결과적으로 어려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독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준 EPL 팀이 있죠. 그 레스터 시티 정도. 정도는 정말 예외적인 거고 정말 감동했었던 거고. 근데 대부분 그래서 축구를 기준으로 보면 리그에서 언더독이 뭐 8개월에서 우승하는 경우는 정말 레스터 시티 외에는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주로 FA컵에서 많이 발현돼요. 토너먼트에서. 그래서 축구에서는 정말 약팀이 강팀을 꺾는 이변을 자이언트 킬링이라고 그래요. 그쵸. 그래서 일본 애들은 줄여서 자이킬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자이언트 킬링이라고 그러고, 그게 사실은 모든 스포츠, 특히 축구에서 그걸 보는 즐거움이고요. 자이언트 킬링이라는 만화책도 있어요. 도쿄 이스트 유나이티드 감독이 된, 제 꿈이 프로축구 구단주거든요. 그 만화도 꼭 보셨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대구 FC가 광저우 에버그랜드를 3대1로 이겼어요. 그 광저우 에버그랜드 한 사람 플레이어 몸값이 대구 FC 1년치 전체 운영비가 넘어요. 근데 그걸 3대1로 아우 떡을 치는데 표현을 좀 이렇게 방송용으로 그러니까 작사를 낸다. 압도해 버리는데 이게 너무 아름다우면 그냥 눈물이 흘러요.
갱년기라서. 에스트로겐 많이 나오셔서. 자, 그 언더독 효과 제가 하나만 첨언드리면 3분의 1이라는 침대 매트리스 브랜드가 있습니다. 언더독 효과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우리는 좀 약한 브랜드니까 지지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되고요. 악역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미흡한 거를 얘네를 황 대표님한테, 황영한테 제가 배웠던 건데 퍼셉션을 이분시켜 버리는 거죠. 얘네들이 다 고만고만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네모한 우리와 그렇지 않은 나머지 잡것들로 인식을 둘로 나누는. 그래서 그 3분의 1이라는 매트리스가 스토리텔링한 카드 뉴스가 제가 감동적이어서 강의 때 좀 소개를 드렸었고, 그 강의를 들으신 분이 그 뒤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취업이 됐대요. 3분의 1에. 오, 진짜? 지금 다니고 있대요. 오. 저랑은 유튜브로 댓글로 오. 소통해요. 오. 그래서 뭐 3분의 1이 정답은 아니지만 언더독은 악역을 설정하셔야 된다. 그리고 퍼셉션을 둘로 나눠버리셔야 된다. 대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럼. 저 본드를 안 쓰는 접착 기술을 갖고 있다든지, 뭔가 실체 R2B, Reason to Believe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건 마케팅 컨텐츠 전략에 황영님한테 배운 써먹기 겁니다. 써먹기 좋은 그런 사례 같습니다. 이번에는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많이 아시죠? 순우리말입니다. 문피 마중물이 뭐 혹시 가물가물하신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 연식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얘기하기 싫은데 아이, 순우리말. 옛날에 펌프가 있던 시절이 있죠. 이거. 이렇게 펌프질 할 때 그래서 늘 마중물은 따로 물을 보관을 해놔요. 그래서 이 펌프가 물이 다 빠져나가게 됐을 때 마중물을 벗어 펌프질을 해서 물을 끌어올리죠. 나중에 많은 물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초기의 어떤 이 노력이나 어떤 시드머니? 뭐 아무튼 요 초기의 어떤 요거인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저희 삼행시가 페이스북에서는 꽤 그래도 5,000명에서 거의 10,000명 이상이 팔로우, 구독, 좋아요도 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었다고 고맙다고 얘기하시는데 유튜브를 저희가 사실은 메인으로 안 했었어요. 문피는 사실 숫자에 집착하지 않으시지만 저는 사실 집착하거든요. 빨리 나도 1000명, 이제 집착해. 1000명 간절해, 넘어서 요즘은. 4,000시간 지나서 우리 채널로 뭐 몇십만 원 뭐 이렇게 나오면 밥이라도 같이 먹고 제작비에는 뭐 택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었는데 문피 그때 그래도 이게 뭐라고 내가 기쁘다 뭐 이러는데 그것도 얘기 좀 한번. 그게 마중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1,000명이? 황영 집중 좀 해주세요. 예. 문피 얘기할 때 집중 좀 해주세요. 삼행시가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마중물이 우리 소중한 구독자 1,000분인 것 같습니다. 문피가 가끔 캡처해서 카톡방에 주시는데 유튜브 댓글들은 확실히 저희 콘텐츠를 잘 보시고 구체적으로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황영, 유튜브 댓글 좀 들어와서 좀 보시고 좀 대댓글 좀 하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우리 황영이 본인이 출연한 컨텐츠를 끝까지 본 적이 없다라는 게 진짜 야마돌죠 이거. 이건 시청 지속 시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댓글도 안 달고 가끔 가다가 진짜 나의 페르소나가 너무 후져. 저번에 한번 뭐 얘기했는데 그거 안 본 거야. 자기가 나온 건데. 이러지 맙시다 우리. 네, 황영이 기본적으로 이 보는 것보다는 읽는 거, 지적이시니까 이런 책 같은 거 이런 걸 하시는 분이라서. 근데 대댓글은 다르죠. 유튜브 댓글 보시다 보면 와 진짜 우리 콘텐츠가 진짜 누군가 방금 전에도 한번 방금 전 읽어주세요. 댓글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게 마중물이야. 좀 읽겠습니다. 카피라이터 진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읽어주세요. 역시 마케팅에도 인생에도 피와 살이 되는 컨텐츠. 오늘도 내면의 혈육을 얻고 갑니다. 카피라이팅답다. 고맙습니다. 그분이 알쓸흥잡 흥소장도 구독하시더라고요. 그래? 아마 삼행시 보시고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나요? 좋네요. 네. 자, 마중물 관련해서 사실은 행동경제학, 저희 넛지 편이 유튜브에서 가장 검색도 많고 조회수가 높아요. 네, 맞아요. 덕평역에서 그것도 인기가 좋고 맞아요. 황영의 그 지식들, 넛지, 뭐 단내림 효과, 그게 가복기 황영 편이었죠? 맞습니다. 간만에 가복기 황영 좀 이렇게 한 10초만. 인서트 넣어드리겠습니다. 이상해? 오늘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어때? 세수하고 와. 애정이 식었어. 표정이 열심히 해준 거예요. 우리 알았어. 누구 했죠? 네네. 그분 메이크업 일은 하지 마시라고 싶으셨어요. 이상해?
황영. 녹화가 진행될수록 메이크업이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 메이크업 하루 전에 하십시오. 단내림 효과 우리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가복해 황영. 신발은 나이트나. 황영 고향은 어디입니까? 고마워요 황영. 이게 앵커링 효과인데 닻을 내린다는 게 뭐냐면 나 이씨. 보셨죠? 그리고 우리 그 너츠 편에서 쿠폰의 도장을 미리 찍어서 주는 그 그것도 골 마중물 디스턴스 효과를 모델. 노리는 거죠. 네네. 그 논문 제가 소개를 잠깐 드렸는데 그러면 마중물 효과는 예를 들면 마케팅적으로 해석하자면 어떤 소비자나 사람들의 특정 행동을 좀 촉발시키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을 만드는 거, 이런 건 그냥 통칭해서 마중물 효과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멋있는 광고 카피가 하나 있어요. 나는 누군가의 계기가 되고 싶습니다. 방송국 카피. 일본의 방송국 카피. 그래서 계기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생경한 단어지만 저는 마중물이 될 수 있고, 그 계기가 명확한 작은 스타트업은 확실히 좀 매력 있게 이 신념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나. 제가 이제 뭐 삼행시 최초 기획 의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행동을 좀 강조하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잖아요. 저희도 누군가의 계기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황용의 버럭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네. 제가 지금 사회자다 보니까 제 맘대로 우선 해보겠습니다. 저희로 인해서 마중물이 되신 분들, 그 취업 성공했다고 긴 메시지 2분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 말고도 저는 또 들은 것도 있어요. 그 2분 거 방송에서는 안 하신 것 같아요. 문피가 부끄러워서. 그거 한번 좀 띄워주세요. 이름 가리셔도 되고. NC 다이노스 스포츠 마케팅 팀에 간. 그 홍구 황영의 디지털 타투 거행식에 역사의 증인이 되고자 창원에서 KTX 타고 왔던 우리 이동욱 사원이죠 이제. 네. NC 다이노스 마케팅 팀에 입사했다고 하고요. 장대희 A, 지금은 A죠. 네. 좋은 광고 만들 기회도 좀 주고 그래라. 그 친구가 내 카톡 공개한다 와? 너 첫 월급 받으면 나한테 뭐 보낸다며. 맞다. 어? 데이 씨 안 보내도 되니까 와서 그 밥 한번 사. 싼 걸로. 그 저희의 마중물, 저에게 좋은 영향을 받으셨다고 해서 저희는 너무 문피가 그날 너무 행복하다고. 소름이 돋았죠. 너무 기뻤죠. 마중물 효과는 저는 계기가 무엇인지를 사업기획서나 회사 소개서에 전 넣으셔도 좋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에 정부 지원 그 심사 같은 것도 종종 가는데요. 보면 딱딱한 얘기, 막 좀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면 심사위원으로서 좀 매력이 없는데, 제가 3년 전에 어머니랑 길을 가다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계기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기를 얘기하거나,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마중물이 생겼는데 더 있어야 됩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좀 이게 되더라고요. 건드리네요. 네네네. 요 정도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시켰습니다. 노력해왔는데 이제 저희의 마중물이 되주십시오. 마중물로 해주십시오. 1억 저희 겁니다. 주십시오. 뭐 이런 오케이. 거. 자, 마중물까지 저희 삼행시가 알려주는 써먹을 수 있는 법칙, 효과. 예. 그래서 진행이 아주 스피디해. 좋아. 나 힘들어. 좀 쉬었다 하자.